저 뭐 하시는 대통령,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하고 오신 지가 며칠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국무회에서 처음으로 한마디 나왔어요. 의사 문제. 뭡니까? 그렇게 강하게 자기 주장만 그렇게 하면 피해를 본다. 모두가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누가 일방적으로 한 게 누구예요? 의대 정원한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자. 정확한 워딩이 불가능한 걸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데, 아니 불가능한 걸 처음에 제안을 그렇게 했잖아요. 2,000명 딱 던져놓고 그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지금? 당신이 해놓고 말이지. 아니 책임은 지금 의사단체는요 여러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결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총 모아서 해결하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자, 그 말 한마디 하고 오늘 한마디 했는데,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하고 오시면 김대중 대통령은 공항에서 먼저 한 5분 정도 브리핑을 하십니다. 공식적으로 회견을 그렇죠. 하죠. 귀국 보고해. 그렇죠. 들어오셔서 여야 대표들 모아놓고 만찬을 베풀면서 설명을 합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오부단체제. 아니 전직 대통령들까지 그렇죠. 다 모셔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갔다 와서 나 뭐하고 왔다고 얘기를 안 해. 아니 김건희 여사 몇 달간 들어갔다 나오면서 얘기 안 하시더니 똑같은 거예요. KTX 기차도 팔고 열차도 팔고. 그거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아시죠? 차관. 예. 초저금리 0.1%에 0.1% 35년간 분할 상환 10년간 유예 2,700억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 돈 좀 줘봐. 그거요. 현대에서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다 발표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슨 뭐 수출 영업사원 1억개에서 수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아마 현대에서 했더라도 파이낸싱 네. 돈 빌려주는 것을 해결 안 됐다가 대통령께서 오케이 해준 거죠. 2,700억 네네. 0.1%로 10년 거치 네. 20년인가 30년 해줄까? 자 이제 그 따끈따끈한 뉴스. 만약에 네. 코로나 때 대출 받았던 우리 식당업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민생, 농어민, 네. 해남반도 진도 가보세요. 농민들, 어민들이 전복자들이 지금 현재 고금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돈을 거기에다가 베풀어야지. 시장님. 0.1%가 뭡니까? 바로 그 10년 거치 네네. 30년. 그 얘기인데요. 민생 얘기인데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저 밥 사주실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죠? 김치찌개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많이 넣고. 여기도 김치찌개. 그다음에 우리 셋이 가서 먹으면 돼지고기 1인분도. 그런 서민들이 주로 먹는 식당은 지금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고급 식당은요? 야, 지지난주에 네. 제가 상당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급 식당은 예약이 안 된대요. 자, 그런데 감세는? 부자 감세. 네. 서민 증세. 400 몇억 420억 상속받는 20%. 사람들? 20%.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상속세를 내는 네. 사람이 1년에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4.5%밖에 그렇죠. 안 되는데. 우리 국민의 4.5%인데. 근데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면서요. 56조가 세수 펑크가 났죠. 올해도 몇십 조 펑크 나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런데 어디다 풀어요? 돈을?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푸틴이 순환공항에 도착한 시각이 2시 22분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늦게 왔어요? 지각했어요? 본래 푸틴이 지각 대장이긴 러시아 하지만 사람들, 소련 사람들이 좀 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옛날에 네. 옐친
그 사람 러시아 술 먹고 그러고 대통령도 누구처럼 술 그러는데 먹고 지각하고 그렇죠. 저는 푸틴이 네. 당일치기 네. 1박 2일로 평양을 방문한다라고 네. 했는데 당일치기를 한 것은 우리 한국에다 보내는 메시지다. 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우리 오늘 민주당의 임동원, 네. 정세현, 문정인, 네. 이종석, 박지원 네. 이렇게 우리가 5분들이 남북 안보 관계 전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대통령 그렇죠. 때 일하시다. 그래 이제 정동영 네. 우리 5사람이 본래 음.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만나서 2-3시간 오찬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11시부터 3시간 동안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푸틴이 엊그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이 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1박 2일로 가는 평양을 간다 하더니 당일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에 보내는 유화 제스처다. 네.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서 그 원로들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런 말씀도 나누셨겠지만 지금 미국이 전선이 2개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러시아도 하나가 있고 근데 여기서 김정은이 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국지전이라도 있는 것이 굉장히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럽잖아요. 미국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확성기 네네. 딱 설치하니까 유엔사에서 그렇죠. 몇 시간 만에 가서 유엔 사령관도 그렇고 예. 주한 미국 대사도 그렇고 예. 이제 국방부에서는 자제하라 이런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이죠. 그렇죠. 다 아는 얘기 왜 부인한다고 누가 모릅니까? 미국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남북이 이렇게 하는 게 전선이 지금 2개인데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은 딱 하나랍니다. 네. 과거에 2개에서 1.5로 줄었다가 지금 1개라고 하는데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대한민국하고 좀 해봐요. 서쪽하고 극동에서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화 제스처를 하고 김정은과 밀당을 해서 새벽 2시 22분에 뭔가 외교적 함의가 있는 지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메시지로 보았다. 모르죠. 진면목은. 그리고 지금 그 푸틴, 네. 김정은 간에 어떤 합의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늘 제가 얘기했던 2% 부족한 위성,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 지원과 북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 원유, 경제 이러한 것을 경제 지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이제 그 북한의 병사들이 이 군사분계선을 왔다 갔다 지금 2번이나 했어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종석 장관이 얘기를 했고 제가 지난 현안 질의 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질문을 했지만은 헌재에서 전단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보내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전단을 보낸 것을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그렇죠. 지나친 처벌은 과잉금지 그렇죠. 위반이다. 이건 잘못이다. 네. 그렇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할 수 있고 자제를 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네. 할 수 없다. 이러고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랬더니 헌재 사무처장도 그렇습니다. 맞다고 이렇게 하죠. 얘기를 해서 근데 오늘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헌재가 보내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그렇습니다. 네네. 했는데 오늘 이종석 장관이 잘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오후에 보니까 보도가 됐던데
어떻게 됐든 종이 보내고 오물 받았잖아요. 똥풍선. 그런데 네. 확성기를 틀었다가 바로 유엔사에서 네. 나가서 중단이 돼. 지금 안 틀어요. 그렇습니다. 확성기를 안 틀고 북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물을 안 보내고 그다음 풍선에는 쓰레기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상당히 소강 냉각을 하고 있는데 6월 9일 날 강원도 MDL 군사분계선을 북한 군 20-30명이 들어왔어요. 50m까지 넘어왔다가 네, 넘어왔어요. 총격을 가하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군에서는 6월 10일 날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하니까 숨겼어요. 발표를 안 했죠. 무슨 안보가 이러니 왜 가냐 할까 봐서. 그렇죠. 독일 가시려다가 안보 민생 때문에 안 갔잖아요. 안 갔다고 핑계를 댔죠. 핑계를 대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김건희 방탄용 아니었어요. 그렇죠. 디올백 때문에 네, 그랬죠. 디올백. 그런데 숨겼어요. 그러다가 11일 날 민주당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발표를 했어요. 했죠. 이때 말이 북한군들이 길을 잃어서 넘어왔다 했는데 어제 그제 또 지금 휴전선에 장벽을 치고 있잖아요. 베를린 장벽 같은 걸 치고 있어요. 지금은 군데 치지만은 나중에 다 합쳐질 거예요. 지뢰도 매설하고. 그러면서 또 넘어왔어요. 20-30명이 넘어왔어요. 그래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길 잃어서 온 게 아니라 뭐 작업하다가 잘못 알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 알고 올 리가 없어요. 저는요. 이게 상당한 계획된 도발을 했다. 침략을 했다. 간보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동부전선 쪽에 장벽을 설치하는 보도 사진을 봤는데 그 옆에 철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해선이죠. 그렇죠. 동해선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자,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선을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파리와 런던을 가고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갈 수 있는 유라시아 철도입니다. 그게. 철도 실크로드. 그렇죠. 그거 시운전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쩌다 우리 남북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철도 사진을 보면서 아니 장벽 옆에 철도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섬 아닌 섬이 돼버렸잖아요. 섬이죠. 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장벽을 세운다고 할 때 야, 통일은 이렇게 멀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꿈이 실현된다면요,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은 말하자면 싱가포르처럼 유럽과 태평양 연안 국가의 무역 중개항이 됩니다. 그리고요, 당시 일본 신칸센 회장이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6.15 특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와서 일본에서 해저 터널로 부산으로 신칸센을 연결하자. 대마도로 해서. 그래서 자기들도 런던, 파리까지 열차로 가고 싶다. 푸틴 이번에 왔던 지금 북한에서 온 푸틴 대통령도 두만강의 압록강이죠. 그렇죠. 압록강의 두만강. 러시아는 두만강. 러시아. 중국은 압록강이고. 거기에 이 두만강의 이제 접경 지역에 우리가 철로가 있어요. 철로가 있는데 협계 관계. 그래서 그걸 철로 실크로드가 동해선으로 올라와서 중국 쪽을 가지 말고 시베리아로 러시아를 지나서 가재. 그걸 교섭을 해서 철도청장이랑
우리 협상하고 그랬잖아요. 손영래 우리 한국 송내 철도청장이랑 다 만나서 거기 가고 그랬다니까요. 네. 그래서 협계 관계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쪽으로 가라. 기차가 중국을 경유해 주라. 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운임 네. 30%가 절감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네. 속도도 30%가 절감돼요. 더 중요한 것은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원유, 엄청난 광물 자원, 가스 네. 이런 게 송유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북한 그때 설득할 때 철도가 지나가면 너희 사용료 받고 송유관, 가스관 지나가면 너희 사용료 받고 이 수입이 어디냐. 네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한반도 평화 그 이재명 대표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것은 남북을 대북 정책이다. 네. 그래서 일찍 소천하신 강원영 목사님은 제가 2000년 6.15 특사를 할 때 저한테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다 죽는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가시면서도 남북관계는 6.15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네네. 이걸 지금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고요. 네네. 시장님 이거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일본에서 신간센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가자. 그러니까 해저 터널을 뚫자. 뭐 이런 제안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평양 연안 국가나 동남아에서 화물을 실은 화물선이 일본 항에 정박해서 거기서 하역을 하고 일본 열차에 태워가지고 보내요. 그러나 해저 터널을 안 뚫고 그러면 그 화물이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에 화물을 하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기 올리니까 저기 그렇게 너무 예? 좀 우리가 좁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네.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중앙아시아 3국 방문할 때 스위스에서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우크라이나 세계 평화회의. 세계 평화회의 100개국의 정상들이 모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인 거죠. 야, 아니 거기 가면 그냥 앉아서 100여 개 나라의 정상들을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근데 중앙아시아 3국 그 현안도 없는데 가서 그러나 세계 평화의 100개국 정상들을 만나면은 개는 선물 안 줘요. 강아지 선물을 안 줘. 강아지 2마리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서 갖고 온 국견을 줬잖아요. 개를 좋아하는가 봐요. 지금 뭐 개, 강아지, 애완견, 니양이를 지금 뭐 카자흐스탄 그래가지고 뭐 거기 언론 여기서도 언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인영아 씨라는 언론 보도 보셨어요? 봤죠. 그런데 그것은요. 네. 김건희 여사는 역시 국위 선양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성형외과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네네. 우리 조카도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래요? 네. 저기 소아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는데 지금 특히 여름에는 방학하면요. 일본 학생들이나 중국 학생들 젊은 애들이 와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의사들의 기술이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을 국위 선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저기 성형외과 의사들이 흉상이라도 하나 세워야겠네요. 글쎄 그런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 언론에 그렇게 대서특필됐는데 그 이제 과거에 그 변천사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얼굴 변천사 그 사진도 내리고 논문 무슨 표절 뭐 이것도 삭제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도 아니고 외국 언론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뭐 거기 편집국장이 미모로 기사를 안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바로 이제 그 스위스에서 100여 개 정상들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아니 평화정상회담 예. 거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표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라 서울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라고. 사우스 남한이라고. 아니 그런데 국제회의에서 거기서 이제 공식 명칭을 쓰는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 해요. 하지만 그게 딱 예, 거기 국제회의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정정 요청해서 그나마 바로 정정은 됐다고 하는데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